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포착해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이 뚜렷한 주도주보다는 테마성 움직임 그리고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오늘 첫 만남이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30개의 종목 베스트 30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오늘 기관과 외인 매수 상위 1위는 LG유플러스가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또 오늘 조선기자재주, 동성하인텍, 세진중공업, 오리엔탈전공이 수급이 좋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성첨단소재와 우리바이오, 이 마리화나 관련주죠. 주가 약세 보인 가운데 외인이 줍줍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라파스와 셀리드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시장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의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우리바이오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민주당 쪽에서 미국이 해리스 수혜주라고 많이 얘기했었던 이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이 트럼프 정권이 이제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줘서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목하고 있는 인사, 이쪽이 친마리아나 정책을 계속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띄게 만들었던 트리거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연방 마리아나 법률 재편 의지가 또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계속 공약을 좀 이행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 트럼프 정권에서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왔던 이 맥게이트, 이분도 대마초 합법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어떻게 보면 공화당 쪽에서는 이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다가 동의를 하는 그리고 지지하는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로 인해서 마리아나라든지 대마초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지라 이제 마약류 원료물 취급자 승인을 취득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상 이걸 이제 실체를 들여다보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되고 실적 개선을 이끌어갈 것이냐, 아직 그 단계까지 오려면은 시간이라든지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이제 시세를 보여주면서 과거에 뭐 해리스가 득세를 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때도 한 차례씩 이제 파동이 나와줬다가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간다고 얘기 나오면서 쭉 무너졌었거든요.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한 데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리스크가 큰 매매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200일선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기 전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좋지 않은 자리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좀 주의를 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바이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은 외인이 들어오면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리스크는 주의해야 한다. 또 숫자가 찍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창희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APR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오후장 갈수록 좀 힘이 좀 빠지는 가운데서도 미용 의료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틈새 시장이 공략이 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APR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고가이다 보니까 액면 분할을 했죠. 그래서 많이 좀
좀 접근성이 좀 용이해진 부분들이 좀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좀 이제 우리가 그 샵에 가서 시술을 받는 좀 큰 기기가 있고, 또 APR처럼 좀 소형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좀 있죠. 근데 APR은 이제 소형 디바이스 제품, 그러니까 스스로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네.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상당히 모델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 40만 원짜리 제품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1020, 그러니까 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7, 8만 원 정도 제품, 약간 접근성이 용이한 제품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서 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장 침투력, 시장 매출 성장세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난 상반기에 한 이제 4월 달쯤이죠. 중국 관련해서도 홈쇼핑 관련해서 APR 제품이 매출 1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인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있고요. 또 북미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제품, 그 미용 기기 제품 시장은 이제 성장기에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APR 같은 경우는 화장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콜라겐 관련돼서 리틀 어피치라는 한정판 제품도 출시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제 화장품을 같이 이제 공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디바이스 제품에 같이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더 크다라고 홍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같이 연동해서 그쵸.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주가는 오히려 조금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자체 기업들이 다 주가 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조금 가격적으로 좀 매력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면 분할하고 주가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하락했다가 최근에 V자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5만 1,000원 정도 지금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온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APR 만나봤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니까 최근 기관도 외인도 좀 꾸준히 매집을 했더라고요. 이 홈케어 디바이스 시장에서 성장이 좀 계속해서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창대 대표님, 우리바이오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APR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외모에 대한 관심은 세대 구분이 없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누구나 이렇게 네. 연령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뷰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또 많이 부각이 됐던 이제 네.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동성화인텍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3단계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제 증시 사이클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1단계 반도체가 실적 기대감과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움직이고, 두 번째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인 이후에 마지막 피날레는 경기 민감 업종, 중후장대 인프라 종목들이 장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나온 초반부에 제약바이오가 아직은 주류고 지금 딱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온전히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수급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후장대 인프라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성 조선업체들이 한 차례 수급이 올라가지고 그 이후에 낙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부품업체들까지 지금 온기가 확산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4,109억 원 규모
초저온 본행제를 수주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조선이 우리나라가 뛰어난 게 LNG 추진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LNG 추진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역시 1번은 엔진이기 때문에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현대중공업도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부각되는 게 본행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HSD 엔진 시절 한화 엔진부터 이 엔진 관련된 종목하고 본행제는 이 LNG 추진선에 꼭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강조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온기가 확산되다가 그 다음으로 이런 본행제 관련주까지 같이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HD 현대중공업이랑 HD 현대사무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매출의 거의 한 77% 정도는 HD 현대그룹주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정책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조선업이 딱 지금 키워드가 잡히고 있죠. 물론 이제 방산 키워드가 잡히면서 군함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업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LNG 본행제 전문 회사로서 동성화인텍을 좀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른 종목은 없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카본도 여기 해당되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본행제 관련된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 두 개 종목을 같이 묶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은 이제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 2019년부터 이제 10년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급락, 증시 사이클이 이제 무너지면서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제 뭐 조선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본행제 관련주인 동성화인텍은 정말 오랜 기간, 수년간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돌파할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볼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매출이라든지 마진율 측면에 있어서 보더라도 지금 연간 컨센서스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매출 역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계속해서 증가 전망입니다.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완성 조선업체의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그 아래 부품이나 기자재 업체들도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 부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동성화인텍이었습니다. 이 K조선의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본행제 관련주 한국카본도 있지만 최근에 수급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권 돌파를 기대해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유창희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해서 세진중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조선사들의 어떤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세진중공업은 조금 뒤늦게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LNG선 뭐 이런 시장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독보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에너지 수출 국가입니다 이제는. 근데 미국에서 나오는 건 셰일가스죠. 한마디로 이 가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LNG선의 수요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데크하우스라는 건 이제 선원들,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탱크죠. 탱크가 이제 바로 LPG, LNG 이것을 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제품을 만들고 있고 현대그룹의 현대 중공업 그리고 HD 현대 미포 쪽에 이 회사의 제품이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LNG선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삼성하고 한화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 업체한테 물량을 좀 조달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세진중공업 쪽으로 해가지고도 새롭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을 규제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내년 또 내년보다 내후년 더 많은 건조 물량을 또 가져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매출 성장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사실은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뭐 그렇게 많이 주가가 횡보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까 동성 화이텍이든 뭐 오성첨단 소재든 대부분 다 죄송합니다. 그 관련된 기업들이 오리엔탈이든 대부분이 다 비슷한 모습인데 뭐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난 여름에 가격대까지 올라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세진중공업은 아직 못 올라왔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분기에 약간 적자 전환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좀 주가에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주요 기업 이제 조선 3사, 4사가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재 업체들도 충분히 이제 좀 단가를 좀 높여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 위치는 이제 새로운 지난 여름 정도의 어떤 가격대까지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좀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함께 네, 오리엔탈 얘기해 전공, 주시려고 네. 한 거죠. 세진중공업을 유창희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역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자세히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살펴봐야 할 텐데 오늘 두 분이 좀 비슷한 섹터 안에서 주목을 해주셨어요. 또 저희 시청자 채팅에 창창 커플이라는 코멘트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창창 커플의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 본부장님, 세진중공업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백고동 올릴 때 열심히 돈 벌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수익의 백고동 계속해서 올려보기를 기대할게요. 이창래 대표님, 저희 동성화인텍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업은 2030년까지 창창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창창한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종목 만나볼 순서입니다. 이창래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앞서서 이제 데카우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리엔탈 전공도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역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오리엔탈 전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자재 쪽으로 운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오리엔탈 전공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자재 쪽에서 우선순위가 또 나름 있는데요. 일단 완성 조선 업체들은 당연히 수혜를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밑단에 있는 부품 업체들이나 기자재 중에서는 엔진이 저는 1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행제라든지, 그 다음 뭐 데카우스라든지 여타 다른 기자재들이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피팅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데카우스 수주 물량이 최근에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수주 물량이 급증했나 이제 보니까 2027년에서 28년까지 수주 물량은 거의 뭐 일감을 미리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서요. 2027년에서 28년까지 단순히 수주 물량을 확보한 게 아니라 성장성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주 물량을 확보해 놓은 게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 28년까지도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성장을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수주를 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정도 수준의 수주를 따는 게 아니라 내년은 올해보다 더 많이, 내후년엔 그때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정도의 수주 물량까지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수주 물량이 아닌 성장성 수주 물량까지 쌓았다라는 거를 좀 주목했고요.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이 지금 데카우스 물량의 거의 90% 이상을 납품하고 있는 쪽이 삼성중공업이에요. 근데 많이 의아하실 만한 부분이 조선업 하면은 대표적으로 HD 현대그룹주를 생각하실 거고 이번에 트럼프 정권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던 군함은 아무래도 하나그룹주인 하나오션을 주목할 텐데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전통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양 플랜트 수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FLNG 관련된 이제 수혜를 볼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이번에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주목했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성장할 때는 그 속도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성장 속도 역시도 꽤나 빠르다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고수익 선종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 업체가 또 치고 들어와서 많이 뺏기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고수익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많이 장악을 했고 남은 물량에서 이제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조선업이라는 게 캐파를 빠르게 단기간에 늘릴 수가 없어요. 뭐 없다기보단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물량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삼성중공업 주가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고점 뚫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고요. 보통 이렇게 고점 매물대에 다다르게 되면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돌파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둘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리엔탈 전공은 그에 맞춰서 아무래도 이제 기자재 쪽이고 하위 종목군이다 보니까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오늘 이제 고점 저항을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재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고점에 이제 매물대를 맞은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익 캐파 자체도 원래 적자를 볼 때도 있었고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2분기, 3분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익 성장이 나와줬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 매출액은 계속 증가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진율도 한 자릿수였는데 내후년에 17%, 16%대로 10% 중후반대까지 마진율이 개선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건 수요를 기반으로 한 가격 상승이 이런 마진율 상승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탈 전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높은 마진율 상승과 매출 상승, 수주 상승을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만나본 이 동성화인텍 그리고 세진중공업에 이어서 오리엔탈 전공도 오늘 양매수가 유입하면서 베스트 30에 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수주도 성장을 하고 있고 마진율에도 주목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삼성중공업도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유창희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넥스트 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제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많이 나왔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6번째 시험 비행을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약간 뭐 착륙했을 때 좀 아쉬움이 좀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테슬라 관련돼서 뭐 자율주행도 오늘 좀 크게 밀린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대한 어떤 흐름이 끊겼는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좀 이벤트가 좀 소멸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세론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약세를 띄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충분히 좀 조금 지난다라면 또 추가 이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전 제일 먼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건 자율주행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계속 가져간다라면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저 업체들하고 자율주행 칩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ADS용 AP 칩 수요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 아파치 6인가요? 이 제품이 상당히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그러고 연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12월 올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뭐 유럽 쪽에 큰 기업하고 계약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넥스트 칩이 자율주행 시장이 형성될 때 커질 때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다른 산업은 딱 그 산업이 한정되어 있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산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로봇이죠.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움직이려면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로봇 시장이 커질 때 또 이 시장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1% 정도 좀 급락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아쉬움이 좀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락하면서 하락률로 베스트 30에 등장한 넥스트 칩을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자율주행 시장이 커질 때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씩 만나볼게요. 대표님, 오리엔탈 전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매출과 수주의 빠른 성장 속도를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성장 속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네요. 유 본부장님, 넥스트 칩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자율주행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작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창창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